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평님? 머니 예. 머니 머니. 머니가 머니. 예. 머니가 머니. 맞습니다. 네, 어,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주제 아시아, 유럽, 중국, 미국 상황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미국 상황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세계 주제 이제 가치투자 철학이 무엇일까? 어쩌가 잠깐만 하여튼 뭐 상관없이 네. 곰돌이 이야기 한번 했었고 이제 곰돌이 보셨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걸 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뭔가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실 거라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숫자니까. 네, 숫자는 그런 거지. 숫자대로 안 갑니다. 네, 네. 안 가고 근데 어느 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에서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숫자대로 갑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안 가는데 그 단기가 얼마나 단기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책임 아무도 못 지니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개 정도의 큰 카테고리 갖고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보시려는 숫자는요, 쉴러 P입니다. 네. 케이스 쉴러 교수님께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방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만. 네, 쉴러 P 레이션 해갖고 나오는데요. 백개원 거라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하도 여기저기 베끼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은 블랙 서스데이라고 나옵니다. 뭐 세계 대공황 때 얘기일 것이고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습니다. 뭐 블랙 먼데이 잘 알죠,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고점 보시면은 요거는 2000년 닷컴 버블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후 다시 반등을 했으니까 네. 요건 높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높이입니다. 높이 그냥 높이. 네. 높이가 뭔데? 이게 얼마나 높을까라고 봤을 때 실러 교수님 계산하시기에 언제가 제일 비쌌는가? 그럼 IT 뽑을 때가 제일 비쌌습니다. 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전 세계가 전부 다 이제 IT에다 떼돈을 태가 부었죠. 네, 네. 그리고 작살났는데 그리고 그 후에 한 서프라임 때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P 가격이 계속 싸졌죠. 이걸 뭐 얘기해봐야 와닿지가 않습니다. 뭘 봐야 와닿냐면 코카콜라 주가를 보면 좀 와닿습니다. 코카콜라 주가가 약간 98년에 고점을 찍고요. 그 후에 2008년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네. 그냥 진짜 주가가 $150 갔다 뭐 $100 가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떨어집니다. 그냥 계속 그냥. 네. 그게 이제 쉴러 P 빠진 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가치 있는 회사잖아. 코카콜라가 가치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회사에서 일할래, 넌 설탕물 팔래 하면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저는 설탕물을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탕물의 주인은 코카콜라입니다. 네. 주인공은 여기 봐야 되는데 그 회사가 근데 너무 고리타분하신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탕물로 안 가고 전자를 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설탕물이나 팔고 케찹이나 팔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가오가 안 쓰잖아. 식구들하고 놀겠습니다. 좋은 얘기하면서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비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별로 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 닷컴 버블 때보다 싸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닷컴 버블 때보다 싸요. 근데 세계 대공황 때보다 비싸요. 닷컴 버블 빼고 나면 제일 비싸거든요. 네. 그렇지만 비싸지 않대요. 왜? 닷컴 버블보다 싸니까. 버블이라면 전고점을 뚫어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서프라임 때보다 100% 비싸요. 네. 예. 그럼 서프라임 때가 거품이었냐? 아니었냐로 생각해봤는데 서프라임 때에서 40% 빠졌었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저희는 네. 50% 이상 빠졌었죠. 네. 그때보다 비싼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별로 그건 알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거죠. 네. 그냥 그런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일단은 미국 기준으로 떼기 비싸고요. 앞에 잠깐 봤었는데 저희 한국 거 보지 말죠. 한국 아까 실질 가격 좀 봤었는데 그걸 보는 거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겠네요. 미국 거 보고 이번 주 이걸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분께서 한국이 미국이 그다지 거품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한 적어도 3개 정도는 더 볼 수가 있는데 4개 볼 수가 있군요. 네. 버핏 인디케이터도 있겠고 다른 거 이제 Q도 있고 몇 개 있는데요. 거기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가치 평가라는 거죠. 네. 닷컴 버블보다는 비싸고 닷컴 버블보다는 싸고 거기 뭐 말도 안 됐으니까 그리고 서프라임 때보다는 비싸고 네. 세계 대공황 때보다 비싸다 정도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비즈니스 액티비티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나오는데 단어가 길죠 영어로. 영어로 앞으로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장사 괜찮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그 기대감을 좀 적어봐라고 써놓은 거죠. 네. 보게 되면은 별로입니다.
별론데 뭐 주가는 올라가죠. 네. 뭐 이게 장기 기록은 아니니까 뭐 그런다고 봐야 되는데 겨우 뭐 한 10년치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년 동안에 중간에 이제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2016년 그초에 많이 빠졌다가 거의 반등을 했다가 지금 또 빠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네. 예, 빠지고 있지만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냐면은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거 다이버전스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괴리율이 높아졌다. 네. 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떨어지지만 올라간다. 네. 미래를 반영한 거 아니야? 옛날에는 같이 갔는데? 그러면 그건 옛날 얘기고. 그렇게 보면 우리 방송의 미는 유행어는 다이버전스예요. 그렇죠. 다이버전스입니다. 하나 더 만들고 싶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자. 이런 환영받지 못하는 자. 영화를 하나 찍어야 돼요. 네. 예. 이것 좀 보고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갑니다. 뭐냐면요. 미시건 대학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새로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직전에 찍을 때도 이걸 좀 썼었는데요. 그때는 이거 새로 안 나왔었고요. 이게 매달 나오니까 매달 좀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같이 돌아갔습니다. 언제부턴가 대략 한 1980년대로 근처로 와서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와 미국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건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얘네 실업률하고 같이 갑니다.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면 실업자가 올라가요. 미국에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 물건을 많이 사고 기분이 나쁘면 물건을 안 사겠죠. 그럼 사람 기분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실업자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슷비슷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따로 갑니다. 다이버전스. 따로 돕니다. 따로 완전히. 그러니까 정체되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언제 한번 바로 지금입니다. 실업률은 올라가는 게 떨어지는 겁니다.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냥 안 좋아지는 겁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악화되는 중인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 저기 1980년 근처에 보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긴 하거든요. 빨간색은 밑으로 가고 파란색은 위로 가고. 맞습니다. 리세션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 리세션이 발생했죠. 두 번. 그러니까 뭐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때가 리세션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로.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겠지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분이 일단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점점 더. 왜냐면 이제 물건을 더 살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데 좀 생각해보면 사지 뭐. 뒤에가 사지 아니면 물건 다 산 거예요 이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별로 안 좋은데 또 불구하고 실업은 없어요.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얘가 움직이고 나면은 뒤에 제가 쫓아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대신에 뭐 그게 좀 차이가 다이버전스가 큰 만큼 폭락이 좀 크게 벌어지긴 하네요. 생기긴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역시 아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갑자기 소비자한테 심리가 좋아져서 전부 다 함께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근데 실업률은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업률은 이미 최저로 다 거의 뭐 한 50년 만에 최저 내려왔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 심리는 좋아할 수 있겠죠. 소비자 심리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실업률이 더 발생하던가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선행지표상으로는 실업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제 뭐 여러 가지 실업에 관한 선행지표들은 악화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진 않는데 실업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시 저것이 아마 달라붙는 것은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심리수가 달라붙고 그럼 소비자 심리수가 실업자 늘어나는 것 때문에 더 악화되는 이제 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어찌까지 그랬다는 것이지 꼭 그럴 거는 아닙니다. 갑자기 소비자들이 다 함께 기분이 좋아져갖고 물건을 막 사고 경기가 확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년에 저희 꿈꾸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 세전 이익과 기업 주가 지수를 보여주는데 버블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버블이라고 봅니다. 이거 맞는 거야? 몰라요. 그냥 어디 버블이라고 써 있어요? 앞에 버블이라고 써 있어요. 앞에 다 글로. 잠깐 볼까요? 보시고서 보시겠습니다. 버블. 버블. 끝에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좀 강조하는 이유는 뒤에 이게 성지가 되길 바라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지 만들어 주세요. 과연 성지가 될 건지 조리돌림을 당할 건지. 조리돌림을 당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행복해.
무슨 그렇게 말합니까? 아, 나 이걸로 좋게.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 매주 행복해? 아, 행복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소확행, 조그맣게 확실하게 네. 행복한 걸로 하기로. 지금 얘기하는 건 소확행은 아닌데요. 전 지금 경제가 망가진다 어쩌고 했는데 소확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거창하지 않아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이제 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겁나고 말 네.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겁나고 말 못하니까 확실해져 갖고 터지기 직전에 말씀하실 거거든요. 네. 뭔가 악화되는 거 보고서 IMF 직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빠질 거라고 망할 거라고 말 못하다가 한 2달 전쯤에 발표를 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네. 정말 반등하면 어쩔 건데 이게 계속 겁이 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망할 때까지 지른다. 뭐 이게 네. 뭐 기우제니? 아니 기우제는 아니고 네. 이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말을 하지 못하죠. 자, 여기 볼 거는 뭐냐면요. US Pre-Tax Profit and S&P 500 인덱스라고 나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치면 우리가 뭐 말씀하시는 게 기우제라고 하면 기우제인 기우제인데 다만 우리는 일기예보를 보면서 하는 기우제니까 터무니없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겠죠. 뛰어난 비유십니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너무 아쉽네. 역시 이게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아니잖아. 우리는 뭐 무조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기예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일기예보가 그나마 좀 쉬운 게 뭐 한 몇백 몇천 킬로 앞에 있는 구름이 오면 비가 오는 걸 예측하면서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네. 앞에 구름이 뻔히 오고 있으니까 이제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거는 이거 뭐냐면 이제 미국 세전 기업 이익이에요. 네. 프로핏. 뭐 주당 순이익은 안 봐요. 왜냐면 주당 네. 순이익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왜? 네. 주식 숫자가 줄어드니까. 네. 바이백 때문입니다. 전문가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죠. 왜? 기분이 네. 나쁘잖아요. 네. 수익이 올라가잖아.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은데 수익이 이거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는 바이백 때문에 주식 수가 줄어서 그래. 그 뭐예요?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일단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뭐 인센티브가 약간 다른 그렇겠지 뭐 눈속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눈속임은 아닌데 그러니까 눈속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인 이익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익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 그러니까 예. 미묘한 차이라는 게 있을 땐 항상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그 디테일 속에 나오는 네, 건데. 항상 나쁜 쪽으로 보는 게 사실은 그게 정답이죠. 예.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근데 또 돈은 또 이럴 때 많이 벌리긴 합니다. 네. 이제 IT 버블 때 하고 지금이 이제 제가 계속 저희가 지금 유행을 만든 다이버전스. 네. 큰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S&P 500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훨씬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뒤에 뭐냐면요. US 프로핏 이익은 바닥을 이제 슬슬 기어요. 네. 무슨 얘기냐? 이익은 안 늘어나는데 주가는 날아가요. 네.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네. 꿈과 희망 어떤 꿈과 희망이 있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그램 업계를 독점하였다. 네. 옛날에 독점 안 했었나요?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다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죠. 상승축을 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상하 최고치고 또 뭐냐면 애플은 뭐 렌즈 하나 더 달았다고 해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잘 팔려 나간다. 근데 렌즈는 뭐 갤로트도 3개예요. 그렇죠. 얘기하면 뭐든 간에 이제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말을 갖다. 네. 필요하니까. 그래갖고 그렇죠. 둘이 합치면은 미국 GDP의 10% 정도의 가치가 있다. 네. 놀라운 거죠. 미국이란 나라에 있는 겨우 2개 회사인데 이 2개 회사 그 정도 이익이 날까? 이익은 많이 나긴 해요. 그렇지만 얘들의 규모가 독일이라는 미국 이외에 거의 2 아니면 3 정도 되는 3 정도 되겠죠. 중국이 있으니까 3 정도 되는 나라의 시가총액보다 비싸다. 네. 이거 정말 이제 쇼킹한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 다시 보면 이익은 안 느는데 주가는 올라가 있고 이런 적이 언제 있었는가? 이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들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현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렇겠죠. 주당 순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주당 현금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맞죠. 늘어나요. 맞아요. 근데 이걸 보셔야죠. 그거 말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시가 총액당 순이익으로 보면 어떨까? 또는 시가 이익당 보유 현금으로 보시면 어떨까? 네. 시가 총액당 보유 현금을 보시면 떨어지겠죠. 뭐든 가치를 좀 평가해 보자는 거죠. 네. 주가라는 것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랑 이제 주식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우울하게 보고 계시죠. 우울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 했는데 위험하다 그래 맞았어 또 위험해지네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영원히 올라갈 것이냐? 네. 영원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튤립 버블도 있었고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버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영원한 거 없고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함께 좋다고 생각하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모두 다 함께 좋다고 하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모두 다 함께 중에 한 명이 이탈하게 되면은 또 두 명 이탈하고 세 명 이탈하면서 네. 또 무너지고 합니다. 그게 이제 네. IT가 올 때였겠죠. 네, 네.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하는 건데 네. 굉장히 무너진 수준인데 이미 이제 꿈과 희망이 이제 정점에 다다른 거 아닌가. 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그럽니다. 미래의 얘들이 지배할 거 아니에요? 네. 미래 지배했어요. 여기서 한번 벌써. 네. 네. 다만 이제 뭐 얘기를 드리면은 너무 이제 좀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표를 보면 결국에는 S&P가 떨어졌지만 주가 이익이 답보다 다시 올라갈 때 주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곰님이 말하는 건 사이클이다. 사이클이죠. 네, 말 그대로 저게 지옥이 올 것이다. 이 얘기는 하니까. 그렇죠. 워낙 저기 돌고 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이래 왔고 네.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이 사이클 돌고 돌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네. 돌고 돌아왔고 여기서 저희 앞 회에서 했던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미국 물가가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걔네는 미국은 아직도 물가가 오르고 있고 앞으로 아마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은 무료 점심이 존재를 해요. 네. 근데 우리는 무료 점심이 없을 것 같아요. 유럽도 무료 점심이 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얘들은 이 사이클이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상승 사이클이. 근데 네. 저희는 상승 사이클 보기가 쉽지 좀 예매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순환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이 순환이 언제 발생할 거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수익이 없으므로 순환은 상승보다는 하락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만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올라갈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 그리고 많은 경우에 지금은 아니야를 다 외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네. 위험이 줄었어입니다. 뉴욕 연준에서 이제 발행하는 1961년부터 계산하는 리세션 이제 계산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서 리세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대략 한 40% 정도에 도달하면 리세션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40% 도달하기 전에 지금 리세션 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1991년에 바라보게 되면요, 30%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한쪽에 그러죠. 리세션 확률 줄어들었어. 모든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 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안 발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거 좀 어둡게 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발생했어. 아, 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개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리세션이라는 건 언젠가 발표를 할 거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그거 아니고 야, 망했어 우리. 발생하는데 요 직전 발표까지는 약 한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서프라임 때 리세션 발생한 거는 2007년 12월에 발생했습니다. 발표는 2008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한 6개월, 8개월, 5개월 뭐 이렇게 기간이 좀 짧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점점 더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이 너무 잘합니다. 중앙은행이 리세션이 발생 안 하도록 경기 호텔 안 발생하도록 계속 막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그 기전, 그러니까 병으로 지금 병이 어떻게 옮겨가는가에 대해서 뭐 감기가 걸리면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서 막 열이 나고 하는데 열 나는 거 때려잡고 목 아픈 거 진통제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 병이 좀 세지 않게 막아내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막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넌 또 뭐 안 좋은 소리 하려는 거야? 안 좋은 소리 아니고 리세션의 정의라는 것이 이제 GDP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걸 리세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어떻게 해주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 트럼프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경기가 이제 밀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가 밀린다는 것은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끄는 세계 경제의 일부분이니까. 한참 잘 나갈 때 미국 경제가 그 순간 출력이 약한 GDP 4%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0.7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금리도 3번 내렸죠. 그리고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도 풀고 미국 연방정부도 돈 최대한 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렸고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유럽도 금리를 내리고 최대한 다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0.73%의 GDP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0.73%면 잘 나갈 때 4%였습니다. 잘 나갈 때?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4%였고 이제 4분의 1 통화난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0.74%면 대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이 추세가 요 직전에 1.9%가 나왔었고 이게 또 반토막 난 겁니다.
네. 여기 마이너스로 가면은 리세션입니다. 그래서 두 분기를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두 분기 마이너스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이미 우린 누워 있을 것입니다. 저 밑에.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네. 리세션 딱 발표하고 뭐 눕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눕게 되거든요. 먼저 누웠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 말씀도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에 또 안 누울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경험을 바라보게 되면 얘에 맞춰서 주가가 따라 내려왔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 지표들이 전부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GDP가 0.73%밖에 아무도 안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심리 상황은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합니다. 네. 위험 선호 지수가 저희가 0부터 100까지 나와 있는 지수를 사용하는데요. 그 지수가 약간 어제까지죠. 91까지 갔었습니다. 91 네. 극도의 욕심 상황이거든요. 극도의 욕심 상황으로 주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 같니?라고 본다면은 아마 향후에는 역시 과거에 수렴하지 않겠는가, 과거 비슷하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재밌다,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기까지 이제 저 미국 상황 준비한 거를 끝을 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저기도 써 있네요. 다이버전스. 맞습니다. 다이버전스. 맞습니다. 네. 다이버전스.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봤는데 그렇지만 유럽, 아시아, 중국, 미국 했다 그러면 아프리카만 빠졌네. 우리가 참 아프리카가 경제 규모가 좀 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프리카까지 다루기에는 뭐 우리의 리서치 능력이 그건 안 됩니다. 인도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인도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걔네 이제 주요 8대 산업이 있는데요. 다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8대 산업이 뭐예요, 걔네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걔네 뭐 자동차 들어가겠죠. 다른 거는 뭐 쌍용도 먹었는데. 그렇죠. 그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걔네 타타라고 옛날에 되게 큰 기업이었어요. 걔네도 막 이제 그 화학 산업도 매각하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림자 금융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그림자 금융 업체가 작년에 좀 무너졌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복잡해지면서 자동차 판매 막 줄어들고 산업 생산 막 폭락하고. 어쨌든 뭐 인도는 우리가 아는 거는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한 거잖아요. 걔들은. 그쵸. 서비스업이 많이 발전을 했죠. 미국에 물려갖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 서비스 PMI라고 있는데 이제 그게 떨어지면서 걔네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으면 뭐 인도도 그럼 나가리. 그러니까 그 안 나오고 이제 남미 쪽이 안 나왔는데 남미 브라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좋습니다. 생각보다. 브라질은. 그리고 이제 근데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다 워낙 좀 화끈한 애들이라서 뭐 오르락내리락이 좀 사실 투자는 사실 그런 데다 화끈해요. 그렇잖아요, 좀. 올해 최고의 성과를 보이는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그리스 시장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그래요? 앞에 저희 가치 투자는 무엇인가 이제 그거 이제 국민스팀 하는 거 봤는데 거기 나오면 이제 증권 분석하고 안전마진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싼 거 사라. 많이 나오는데 싸죠. 왜냐면 망했으니까 나라가 거의 망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한 41%, 43% 정도, 42%인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가 놀랍네. 돈을 갖다가 유로화 사용하기 때문에 걔네 주가 지수 오른 건 그대로 진짜 알짜 돈입니다. 환율 위험이 없으니까요. 그렇고 아니, 한 국가의 주가 지수가 1년에 40%까지 오른다는 건 정말 위험 선호가 이제 극한에 이르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그리스가 좋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은 와 주가 지수가 40%까지 오른다는 건 정말 41%가 상승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위험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험 선호에 대한 극한에 이르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인데 이거를 놀랍네요. 어쨌든 미국은 혁신 경제 떠들었지 않습니까? 소용 없는 겁니다. 그런 거 그냥 뭐 그리스에 무슨 혁신 경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스는 선박하고 관광밖에 없는데 떠올리는 거는 걔네 최대 회사는 코카콜라 보틀링입니다. 코카콜라 파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퍼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에서 먹는 거. 그리스에서 먹는 건데 그게 가자. 구제게 우리나라 그 LG생활 건강이라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야 웃기네. 걔네 그거하고 뭐 은행 몇 개 있고 제가 옛날에 투자해보려고 찾아봤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런 얘기했습니까? 혁신 경제여가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나 다 헛소리인 겁니다. 시장이 이제 광기에 휩싸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스란 나라가 41% 올라가는데 네. 이게 무슨 뭐 호황이하고 올라가겠습니까? 걔네가?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놀랍네요. 예. 40%씩 올라간다는 게. 올해 최고의 성과를 나타내는 이제 주식 시장이 되겠습니다. 하나 이제 국가가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주식 시가총액이 독일을 넘어섭니다. 네. 독일에 있는 많은 화학회사, 기계회사, 자동차회사, 뭐 거기에 벤츠도 BMW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이제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합쳐봐야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애플하고 얘들도 위대한 회사는 맞는데 독일에 있는 회사들도 인류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없게 되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도 너무 많으니까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정 못 받는 건가? 아니죠. 인정 못 받는 것보다는 이쪽에 어마어마한 뭔가 이제 돈이 좀 몰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이거와 동일한 맥락 안에서 그리스가 42% 올라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마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놀랍네요. 자, 그럼 우리가 차마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자료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걔네는 그러니까 경제권이 나이지리아하고 20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하고는 빼버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나이지리아에는 저희가 하나 좀 추적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소비재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미국 아닙니다. 유럽계입니다. 유럽이에요? 네, 식민지 그쪽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회사 이름은 차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 주가도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시장이 미래가 밝죠. 땅덩어리도 높고 기름도 낮고 아프리카 이제 되게 발리우드라고 불리는 이제 뭐랄까 영화 시장이 존재할 정도 발리우드가 아니죠 난리우드인가요? 그렇겠죠. 걔네 발리우드는 인도니까. 걔네 되게 좀 그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군도 있고 총질도 하긴 하는데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인구가 워낙 뭐 몇 억씩 되고 하니까 하는데 정말 조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잘못 보는 걸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편견 휩싸인 건 아닐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검사를 해보는데 아까 핑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지표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거품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라고 배우긴 했습니다만 너무 동일하고 너무 그 괴리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야. 예, 더 높아질 수 있고 더더 높아지면 어쩔 건데 높아지게 되면 그때 공매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들어갈 것인가는 판단을 하면 되는데 역사적인 장기 평균을 넘어선 시장 안에서는 어느 때까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시장을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표현하는 현재는 지금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안에서는 외부가 지금 밝은지 껌껌한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다 막아놓고 파티를 즐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이 밤인지 야간인지 새벽인지 그건 모르죠. 왜냐면 파티라는 것은 어쨌든 아침이 되면 끝나야 되니까. 근데 새벽 한 4-5시면 끝나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각자 갈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이 어느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파티가 시작되는 건 맞는데 언제 끝날지는 이제 뭐 그 파티라는 건 이제 자산 시장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좀 지나봐야 끝났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파티가 시작됐으면 같이 참여해서 즐기시던가. 술 마시면서 그것도 되게 아름다운 방법이죠. 갑자기 뭐 자기가 술 마셨으니까 쟤도 취해서 흥얼흥얼 나도 취해서 흥얼흥얼인데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면 술을 못 마시겠으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시던가 참여하지 말고. 다만 그 파티를 즐기는 인간들이 눈꽃을 사나울 수는 있을 거다. 왜냐면 난 제정신이니까. 되게 환장하죠. 그러니까 난 제정신인데 저 인간들 아주 막 즐거워서 난리치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을 거다. 하지만 그래도 파티를 나가지는 말고 일단은 보는 게 어떻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뭐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저희 방송을 좀 뭐랄까요? 미래에 되게 중요한 방송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멘트를 한번 더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뉴노멀들을 많이 외쳤었는데요. 진정한 뉴노멀이 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뉴노멀의 기준은 제로 물가 상황이 뉴노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은 아니고요. 네. 옛날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단지 네. 저희한테 보이는 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이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짜 점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사두면은 뭔가가 올라가. 네. 아니면 내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라는 세상이 끝나가는 건지는 확신할 수는 없으나 네. 지금 당장은 물가가 거의 안 올라간 상황에 좀 직면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배우고 알던 모든 전략에 대해서 B플랜을 꼭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물가가 아니고 제로 물가에 대한 또는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B플랜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고요.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그게 발생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계획들이 아마 다 어그러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맞다면은 내가 투자자라면은 냉철한 지성으로 실질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다시금 투자 전략을 맞추어서 하나의 B플랜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겠고 그걸 못한다면은 향후 만약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앞으로도 발생한다면 괜찮지만 만약 물가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음 진행되는 시장에서 아마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뭐 그 노멀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 단어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80년대 90년대 이미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새로워 보였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경제다라고 그때부터 만든 단어인 줄 알았더니 이미 80년대 90년대도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네. 사람들이 뭔가 새롭게 느끼게.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로 금리세 뉴노멀.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새롭게 이제 그런 거를 펼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구나. 옛날부터 주구장창 썼던 단어였구나. 그러니까 실질 가격으로 자연시장을 움직일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자. 이것도 뭐 실질 가격이라는 것도 뉴노멀이죠.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명목 가격이 움직였는데 명목 가격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그 보너스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까 확신하지 않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B플랜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 보통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시나리오 플랜? 그렇죠. 시나리오 경영 뭐 시나리오 계획들이 있어야죠. ABC로 해서 제일 이 지금 상황에서 이 상태로 가는 거, 이 상태에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이 상태에서 최악으로 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요런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뭐 물가가 제로인 상황을 저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짜려면 되게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옛날부터는. 그러니까 참고 대상이 저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이번에 이제 그 글로벌 모델 조금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모델 나갔는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전에는 채권을 사는 게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가서는 말씀드린 게 그냥 현금도 좋지 않냐?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채권 시장이 붕괴당. 저희가 그전 방송 찍을 때 그런 말씀 드렸었죠. 버블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버블은 채권 시장에 존재를 했었거든요. 대규모 버블이. 제가 앞에서 봤지만 앞에서 이제 독일 쪽 볼 때 독일 채권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오는 걸 보는데요.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5쪽으로 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1억짜리가 2억, 3억이 올라가게 되는데 채권 금리가 제로로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5억짜리가 뭐 뒤에 4억, 5천, 3억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지금 그 상황이 독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그 가격 1억, 2억짜리가 이제 떨어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지금 버블이 붕괴당하고 있습니다. 주식값 떨어지는 것만 버블이 그 버블 붕괴가 아니고요. 집값 떨어지는 버블 붕괴가 아니고 채권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에도 못 넣어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머니머니 보신 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마 많지는 않지만 저희 머니머니 보신 분들은 아마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가요? 내가 블로그에다가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머니머니를 들으시면 기초부터 차곡차곡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수준이 높다 그러면 그분들 다 앞으로 뭐 어떻겠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닌데. 수익 아닙니다 저희. 낮은 걸로 하죠 다시. 생각에는 좀 사상 최대의 버블이 좀 발생했었다고 보고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채권이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존재했었잖아. 그럼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붕괴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로 가게 되면 아마 거대한 누군가가 손해를 볼 겁니다. 누군가가 벌어갔기 때문에 손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벌어간 사람 떼돈을 벌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값이 닷컴 버블 때 누군가 번 사람은 있겠죠. 그렇죠. 누군가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주변에 있었고 지금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자체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나라 안에서 그렇지 누군가 ETF로 대규모로 자금을 집어넣습니다. 네. 예, TLT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은 네. 아마 말은 안 하지만 대규모 손해가 났을 겁니다. 네. 예, 그러므로 언젠간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버블 붕괴에 대한 뭔가 그 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자산은 싸니까 안전자산이지 비싸면 안전자산이 아닌데 네. 동네 아줌마도 미국 국채 10년물, 30년물에 마구 투자하던 상황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동네 아줌마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투자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도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했고 중국 애들도 뭐 하다못해 에티오피아도 아마 했을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네. 이제 그게 이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거를 좀 한번 주의 깊게 보면은 좀 더 재밌게 시장을 좀 관전할 수 있지 않을까 향후의 모습을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